안녕하세요. 도라지 탐정입니다. 오사카에서 가라오케 바를 운영하던 이나다 마유코. 그녀는 25살이라는 나이에 혼자의 힘으로 가게를 운영할 정도로 노력가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아 주변 지인들의 걱정을 사는데요. 불안한 느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가게에서 그녀는 고인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그녀에게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도라지 탐정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2021년 6월 14일 오사카 텐만역 앞 건물에 위치한 가라오케 바. 경영자인 당시 나이 25살의 이나다 마유코가 가게 내부에서 살해당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상반신에는 예리한 물체로 공격을 당한 상처가 다수 존재했는데요. 부검 결과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이 확인됩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6월 11일 오후, 발견으로부터 3일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본부를 설치합니다. 현장 부근의 방범 카메라를 확인하는 한편 그녀의 가게에 방문하는 손님을 중점적으로 대인관계를 조사했죠. 지인들로부터는 유력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전부터 마유코가 스토커 남자 손님으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성과 마유코 사이에 어떠한 트러블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조사를 진행해 나가자 마유코의 사망 추정 시간 바로 전 해당 남성의 모습을 건물 주변의 CCTV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농후해진 상황.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합니다. 결국 마유코가 시신으로 발견된 지 4일이 지난 6월 18일, 단골 손님이었던 56세의 회사원 미야모토 히로시가 살인 용의로 체포되었죠. 이어진 취조에서 그는 가게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한 일이 아니라며 용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미야모토 히로시, 그는 1965년생으로 효고현 니시노미야 출신입니다. 학생 시절에 그는 반에서 잘 눈에 띄지 않고 항상 구석에 있는 학생이었는데요.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쿠시마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뒤 순조롭게 제조 대기업에 취업하여 성실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엔지니어로서 활약하고 있었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주변에 불평을 늘어놓는 일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이었습니다. 히로시는 이미 결혼해서 2명의 딸도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사이는 매우 좋았고 쉬는 날에는 모두 같이 외출하는 모습을 인근 주민들도 자주 목격하곤 했습니다. 2000년에는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에도 성공하여 니시노미야 시내에 신축 주택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성공한 가장처럼 보이던 히로시였지만 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얼굴이 있었다고 인근 주민은 증언했습니다. 어느 날 같은 주차장을 사용하던 주민은 아들과 함께 외출해서 돌아와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히로시의 차가 있었기에 그는 아들에게 문을 열고 내릴 때 부딪히지 않게 주의를 줬다고 하죠. 아들이 막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갑자기 히로시가 먼 곳에서 달려오더니 지금 내 차와 부딪힌 것 아니냐며 크게 소리를 치며 화를 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그는 아무래도 차에 기스가 생긴 것 같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결국 경찰을 불러 사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한 주민이 신고 전화를 하려고 하자 히로시는 태도를 바꾸더니 못 믿어온 얼굴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 밖에 주변에서 얻은 인터뷰를 고려해 볼 때 그는 성실하지만 의중을 잘 알기 어려운 인물이었던 듯 싶습니다. 마유코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이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죠. 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하는데요. 주유소와 크레이프 가게 등 여러 일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된 마유코는 오사카시 키타구의 텐만역 근처에 있는 가라오케 바에 취직했습니다.
가게는 카운터를 앞에 두고 손님들을 접객하는 업소로 노래방 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손님들의 노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의 취향을 파악하고 노래를 선곡하는 등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씀씀이가 있어서 많은 인기가 있었죠. 밤에 일을 하면서도 부지런히 돈을 저축하던 마유코는 학업의 끈도 놓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에도 합격하는데요. 그리고는 통신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장래 심리치료사가 되는 것을 꿈꾸며 공부를 이어나갔습니다. 미래를 향해 천천히 나아가던 마유코. 어느 날 그녀가 일하던 가라오케 바에 한 명의 남성 손님이 방문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미야모토 히로시입니다. 그는 몇 번 오지 않는 사이에 금방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마유코가 대학교 학비를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히로시는 그녀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마음은 조금씩 이상한 형태로 변합니다. 그는 마유코가 일을 하러 나오는 날에 반드시 가게에 와서는 끈질기게도 호감을 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5살의 마유코와 56살의 히로시. 두 사람 사이에는 31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처자식이 있는 그의 입장을 생각하면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점점 정도가 심해지는 그의 접근에 마유코는 이제는 가게에 오지 마세요 라며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종업원이 손님에게 그만 오라고 말하는 것은 좀처럼 없는 일이죠. 하지만 히로시는 그녀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그는 계속 가라오케 바에 방문합니다. 마유코는 그런 그에 대해서 주변에 여러 번 상담을 하죠. 지인들로부터 당시 그녀가 매우 곤란해했다는 증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마유코가 일에 대해 푸념을 늘어놓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녀는 굴하지 않고 이제까지 모은 저축을 바탕으로 새로 가게를 열 계획을 세우는데요. 2021년 1월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유코의 가게는 텐만역에서 가까운 건물 5층에 위치했습니다. 사무실, 가게, 주택들이 한데 들어있는 건물이었죠. 그녀가 새로 가게를 내었다는 사실을 듣고 히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불청객 취급을 받았지만 괴념치 않고 그는 빈번하게 가게를 방문했죠. 마유코가 일을 나오는 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게를 찾았습니다. 거의 매일이었죠. 가게가 문을 열고 사건이 있기까지 5개월간 그가 총 83회에 걸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림잡아 매달 가게에서 쓰는 돈은 30만 원에 달했습니다. 회사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을 텐데요. 히로시의 집착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마유코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죠. 트위터에서 타케노코, 즉 죽순이라는 닉네임의 계정을 만들어서는 마유코가 무언가 업로드를 하면 매번 댓글을 달며 귀찮게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마유코는 그가 단 댓글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전부 무시합니다. 평소 가게에서는 얌전히 술을 마시는 히로시였지만 가끔 난폭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다른 손님과 마유코가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갑자기 화를 내더니 난폭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마유코가 다른 손님과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며 접객을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히로시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며 소리를 지르고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손님의 멱살을 쥐고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명백한 영업방해였습니다. 마유코가 영업을 마치고 가게 문을 잠그고 나가려고 하자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히로시가 갑자기 나타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마유코의 뒤를 몰래 밟아서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냅니다. 스토커가 된 히로시의 폭주는 이에 멈추지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양의 메시지 폭탄 공격이 이루어지는데요. 매일 좋은 아침입니다로 시작되는 메일에는 그날의 날씨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50대 남성에게 아침마다 이런 메시지를 받는다면 결코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의 대화 내용은 항상 일방적이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음식 사진을 찍어보내며 물어보지도 않은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사실 히로시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유코에게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히로시를 웨더라는 은어로 불렀습니다. 매일 물어보지도 않은 날씨 이야기를 보내기 때문이었죠. 참다 못한 마유코는 히로시의 계정을 차단했고 메시지에 읽지 않은 상태가 계속 표시되자 그는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격분합니다. 트위터에 접속해서 도대체 왜 자신을 차단했는지 설명하라며 따졌습니다. 힘들어하던 마유코는 남자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하소연했습니다. 정말 이야기하기도 싫다. 애초에 할 말도 없고 기분 나쁜 사람이다. 그녀가 히로시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상담한 것은 남자친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들에게도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자주 이야기하곤 했죠. 히로시의 집착이 끈질기다며 스마트폰에 화면을 보이며 상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체포 이후 대량의 메시지 공격이나 매일 날씨 예보를 보낸 것에 대해 메일을 보고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뿐이라고 진술합니다. 마유코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히로시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착각을 하고 있던 히로시는 사건 전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라는 구실로 둘이서 갖는 식사 약속까지 받아내었는데요. 밀실에서 둘만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카운터 너머에서 셰프가 음식을 만들어주는 곳이라며 우격다짐으로 약속을 밀어붙이자 마유코는 싫지만 승낙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히로시와 식사에 가기로 결정한 것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전하고 민폐가 되는 행동을 그만둘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였죠. 당일의 약속에 대해서 남자친구에게는 정말 가기 싫지만 입장상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내용도 휴대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끝낸 뒤 그녀는 히로시에게 이제 다시는 가게에 오지 말아달라고 정색하며 부탁합니다. 하지만 마유코의 간절한 마음은 결코 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대놓고 무시하기라도 하듯 당일 집에 돌아가서도 대량의 메시지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유코에게는 당해낼 수 없네. 정말 마법사 같아. 마유코의 목소리를 들어서 오늘은 잠이 잘 올 것 같아. 고마워. 놀랍게도 이날부터 그는 마유코를 부를 때 시라는 존칭조차 생략합니다. 인연을 끊어달라고 부탁한 날, 히로시는 존칭조차 생략하며 무리하게 거리를 좁히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며 맞이한 56살의 생일. 얼마 뒤 그는 끔찍한 범죄를 실행해 옮기게 됩니다. 2021년 6월 11일, 히로시는 이날도 마유코의 가게에 오후 7시경에 방문했습니다. 2시간가량을 머물다가 오후 9시에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왔죠. 보통 이런 가게에서는 손님이 집에 돌아갈 때 문 밖까지 나가서 배웅을 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둘만 있게 되자 그는 갑자기 스마트폰을 들이대더니 둘의 얼굴이 나란히 나오는 사진을 찍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진은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단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아직 돌아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나선 모양의 건물 계단에서 히로시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마유코가 혼자가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종업원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그는 가게로 돌아와서 마유코를 제압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접착 테이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윽고 히로시는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사용하여 마유코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범행 이후 히로시는 가게의 문을 걸어 잠깁니다. 사건이 발견되는 것을 늦추기 위한 목적이었죠.
이어서 가게 내부의 방범 카메라의 위치를 확인하고 영상이 들어있는 SD카드를 빼는 등 그는 흉악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지인들이 보내는 메시지에 그녀는 답장을 하지 못합니다. 중간중간 끊기더라도 계속 대화를 이어가던 지인들은 오랜 시간 메시지가 읽지 않음으로 뜨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날 이후 아무리 연락을 해도 대답이 없어서 걱정이 된 한 지인이 6월 14일 아침 마유코의 가라오케 바를 방문했습니다. 열쇠가 잠겨 있었기 때문에 관리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문을 따고 들어간 가게. 그곳에서 마유코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복하지는 않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던 25살의 마유코. 소중한 미래가 안타깝게 사라집니다. 수사에서는 마유코의 스마트폰이 알루미늄 호일로 쌓여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요. 경찰은 이것을 전파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주변 조사를 시작하자 모두의 입에서 나온 인물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히로시였죠. 시신 발견 4일 뒤인 6월 18일 그는 체포됩니다. 히로시는 취조해서 가게에는 갔지만 자신이 하지 않았다며 범죄와의 연관성을 부정했죠. 그러나 체포 이후 압수된 그의 가죽 구두와 양복에서 마유코의 것과 일치하는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마유코의 팔을 묶기 위해 사용된 접착 테이프의 가운데 심 부분에서 히로시의 지문이 발견됩니다. 범행 약 2주 전인 5월 26일, 그가 근무하던 회사 근처의 상점에서 이 테이프를 구입한 사실도 밝혀졌죠.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현장에는 히로시의 결혼 반지가 떨어져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반지에서 마유코의 피부 조직의 일부가 검출되었습니다. 감정을 담당한 의사는 반지를 낀 주먹으로 상대방을 강타하는 공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은 검찰은 히로시를 기소합니다. 2022년 9월 16일, 결국 그는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첫 공판에 서게 되었죠. 히로시는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묵비했지만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이어나가는데요. 저 재판부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판결은 극형을 내려주세요. 판사분께 사전에 부탁을 드리고 싶었지만 전달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모쪼록 극형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그의 발언. 그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을까요? 10월 12일 히로시의 바람대로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그가 범인임이 틀림없다는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무죄라는 주장으로 맞받아쳤죠. 검찰에게서 무기징역이 나오자 이제까지 묵비로 입을 열지 않던 히로시는 갑자기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마유코에게 대량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반년에 한 번쯤 마유코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도 되는지 묻고 괜찮다는 대답을 받았다. 매일 날씨 정보를 계속 보낸 것은 마유코가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라며 자신을 변호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판결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건 당일의 건물 방범 카메라 영상에 히로시의 수상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그의 옷과 구두에서 마유코의 DNA가 검출된 사실을 지적하고 사건과의 관여를 인정한다며 징역 20년의 판결을 내립니다. 이어서 판사는 히로시에게 당신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유족의 감정을 더 헤아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내내 자신에게 최대한의 극형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던 히로시. 징역 20년을 받자 불복하며 항소합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발언은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형량을 덜기 위한 의도였던 것입니다.
2심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사건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중한 딸을 잃은 마유코의 부모님은 재판이 끝나고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딸은 정말 효심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언젠가 집을 사주겠다고 말했죠. 실제로 몇 년 전에도 오사카 시내에 집을 빌려서는 같이 살자고 했어요. 형편상 헤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던 만큼 미래에는 행복할 자격이 충분했던 마유코. 그녀의 미래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젊은 나이에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뒷바라지하고 있던 2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끝끝내 목숨까지 빼앗은 이번 범죄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